저도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고 하지만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 학원에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원은 커리큘럼 좋고 선생님들 당연히 잘 가르치시고 당연히 잘 하려고 이제 아이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학원의 입장이고 또 잘 하시고요. 좋은 자료들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림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한 지 이제 올해까지 한 18년 차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19년 차, 근 20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 18년 동안의 저의 이제 경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연령층을 가르쳤지만, 한 아이를 쭉 커가는 과정들을 지켜봤다. 그래서 뭐 5, 6, 7세 때 만난 아이들이 저랑 헤어지질 못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연령층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저에겐 좀 귀한 경험이었죠. 그런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지금 이제 대치동에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 전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강남권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지역 특성상 이제 교육열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뭐 유명한 학원, 뭐 강사님 포함한 선생님, 뭐 영어 캠프, 뭐 사립학교,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어 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맞아요. 선생님께서 요 책에서, 예, 영어는 집에서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 네. 안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좀 키워줄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집안에서 영어 실력이 잘한다. 이렇게 제가 말한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집안의 분위기가 영어 실력을 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이제 어떤 밥을 먹으러 가다가 네. 밥집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 여기서 못 먹겠어.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예. 다시 나오신 경험, 예, 예, 있대. 있으시죠? 또 어떤 집은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딱 들어갔어. 근데, 나 여기서 밥 먹어야겠어요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아, 네네네. 맞아요. 있어요. 네, 둘 다 있으시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네, 둘 다 있으시죠? 그게 이제 일종의 분위기죠. 우리가 아, 행동하게끔 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동기부여를 해준다, 라는 것인데요. 작년 한 요맘때 제가 저스트 20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에서 되게 자그마하게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 10분 엄마표 생활 영어를 가지고 하루에 한 문장씩 어머님들이 모여서 한 20분 정도 모였던 것 음, 같아요. 매일 한 문장씩 외우는 거예요. 네, 첫째 날은 첫 번째 문장을 외우고, 둘째 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외우고, 셋째 날은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외우고,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 거죠. 네, 짧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이들을 타겟팅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 네. 프로젝트는. 그런데 그 집안의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막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자신감 붙는 모습도 보기가 너무 좋았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아이들이 엄마가 나 빼고 재밌는 거 혼자 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왜 엄마 나랑 안 하냐 이거죠. 왜 나는 안 껴줘? 왜 엄마만 재밌는 거에 왜 숨어서 자꾸 영어를 녹음해? 나도 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문장을 외우고 그리고 자꾸만 뒤에서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문장을 20개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아, 같이 녹음하는 거에 참여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된 거죠. 이거 갑작 질문인데요. 혹시 그 네, 프로젝트를 그러면은 네. 뭐 나중에도 참여를 하시거나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조금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작년에 하고, 그 모임을 하고 너무 모임이 좋아서 저희가 네. 끝나고 줌으로 모이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모임을 못 열고 있죠.
아, 네. 차후에 그러셨구나. 제가 모임을 하게 되면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우리 작가님 네. 인스타 주목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공부의 습관은 집안에서 들여진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은 보통 어디서 들여지는 것 같으세요? 생활 습관을 다 포함해서 보통은 이제 네. 집에서 하는 것들이 밖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습관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한 10년 넘게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네,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이제 미용실 그 원장님이 남자분이신데, 10년 이상을 봤으니까 되게 친해졌을 거 아,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기가 생기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선물로도 드리고, 막 제가 또 그 아이 때문에 같이 수다도 떨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음,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 원장님이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영어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하는 내내 막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아이가 어리니까 영어가 어색하지 않도록 듣는 습관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다. 왜냐면 그 어떤 시기를 지나서 습관을 들여줄 때는 좀 아이하고 실갱이도 좀 해야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어릴 때는 시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를. 네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달에, 어,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또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어느덧 예. 아이가 만 3세가 됐대요, 벌써.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진짜 영어 동요 들려주시고, 거실에만 나오면, 아이가 거실에만 음, 나오면 영어 동요 들려주시고, 영어 책 들려주시고, 영상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이가 그 거실에만 딱 나오면 본인이 틀어서 그걸 듣는데요. 아, 그러니까 너무 습관 들이기에 성공을 하신 거죠, 이미.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해 드렸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막 드리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류가 직장인 맘들, 그치, 그치, 그죠. 직장이 있으신 네네. 직장이 어머님들은 있으신. 그러면 어떻게 애기들 챙겨주냐고 막 음, 걱정하시잖아요. 시간도 사실은 없으시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 학생들 중에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네.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 집은 아이들이 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터울이 이제 뭐 5세, 7세 이랬으니까 2살 터울 이렇게 졌었고 이 아이들도 제가 어릴 때 봐서 대학 들어가는 때까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네네. 뭐 공부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맞아요. 들어와서는 밥 먹고 재우기 바쁘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말이 되면 이 집의 문화가 아이들하고 모여서 책을 보던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엄마랑 시간을 너무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 책 읽어라, 공부해라 했으면은 그 소리가 잔소리였을 수도 있을 텐데, 엄마랑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 같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엄마랑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뭔가 간식도 네, 주어지고 그럼요. 겉들여주는 게 있긴 네네네네. 있죠. 그쵸, 그쵸. 있는데, 어떻든 그 시간을 아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영어 잘했거든요. 근데 음, 해외에 나갔다거나 이런 경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네네네. 그런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어, 어디서 살다 왔냐? 영어를 왜 이렇게 아, 잘하냐?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부 습관이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학교 3학년 지나고서는 혼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거든요. 영어 공부 습관 들여주기가 꼭 매일매일이어도 좋지만 습관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면 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음, 번이었든 아니면 하루에 5분이었든 이런 게 다 습관으로 남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그래서 습관하면은 집안에서, 보통 네.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워킹 네.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맞아요. 습관이 되는 거군요. 네. 물론 워킹맘들에게는 그 주말의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쉬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는 게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지만, 어떻든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네네. 충분히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집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언어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 언어를 잘하는 것까지도 아니야. 그 말을 배우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노출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 뭐 맞아요. 언어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다르지만 최소 3시간은 노출해줘라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 3시간을 어디서 노출을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서 영유를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아, 수 있어요. 왜냐면 영유는 최소 한 6시간 정도는 네. 노출이 되니까 말이 되죠. 잘할 네네네.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유가 끝나면 우린 또 다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돼요. 아, 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다 똑같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그 질문이 시작돼요. 영유를 나오신 분이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 하면 또 영어를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이게 질문이 되고 또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막 생각을 하다가 3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3시간 어떻게 노출시켜.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학생 중에 고등학생 중에 BTS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 아, 있어요. 정말 이 친구는 뭐 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BTS를 늘 꽂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BTS 노래를 노력하지 않아도 다 외우는 단계. 아, 그냥 이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아마 이 학생 말고도 그 BTS의 팬들은 그렇게 좀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그럼요. 해봐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좋아하니까 그게 뭐 3시간이겠어요? 하루 종일 꽂고 다니면 그 이상이겠죠. 그쵸. 이상이 네. 되죠. 그러니 어느덧 그들의 노래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영어 노출이 약간 이렇게 노출이 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3시간이 너무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한테 시켜봤어요. 근데 작년에 5월에 만났으니까 한 1년 7개월 네, 정도 저랑 그쵸.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알파벳을 모르고 저를 만났고요. 영유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음, 이것저것을 막 시켜본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엄마표 영어다, 뭐 집에서 뭐 들려준다 이런 건 진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이에게 그런 식의 이제 태스크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30분만 듣고 와 했는데 이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들어, 누워서. 그냥 못 알아들어도 돼. 누워서 아, 들어. 그 다음에 놀 때 옆에 그냥 틀어놔. 요거 2가지를 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파닉스를 띄면 그 수준에 맞는 걸 또 들으라고 내주고, 이렇게 해서 누적을 시켰더니, 나중에 제가 기록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 정말 신기한 거는 본인이 이 소리에 익숙해지니까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머님이 막 말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책만 듣고 있는다고. 그런데 이제 책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9개월 차, 10개월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뭐 그다지 저는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1년이 넘어가고, 뭐 스피킹은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 이 친구는? 왜냐면 아이들마다 다르고 너무 시기가 늦었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딱 지난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영어로 저한테 제가 딱 들어가는데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왜? 물론 이제 깨진 부분도 아이, 있지만, 그럼요. 예, 네네. 영어로 그렇게 말을 시도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막 거기서 들었던 거를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면서 영어로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공하셨다고 제가 막 이랬어요. 이제 됐다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아이가 흥미를 보였고, 자기가 너무 음, 많이 이제 인풋이 들어가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단계가 온 거죠. 아,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노출 시간은 사실은 어디서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딱 집에서만 맞아요.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가 익숙해지는 음, 단계를 거쳐서 계속 근데 이제 중간에 멈추시지만 않으면 습관으로 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력으로 자라나니까 그 시기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예, 그럼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만나면서 그중에서 영어를 좀 빨리 배우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언어 감각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좀 어,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그 공통점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이어가지고, 정말 부정할 수 없게, 이건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이들은 다 책 읽기 습관이 있다. 책 읽기를 엄청 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예, 완전 동의하시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학년 때 시험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 편히 지내다가 2학년이 딱 돼서 시험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놀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킬 때 보면 음, 영어를 제가 막 가르쳐 주고 잡아주고 할 때 확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확 늘 뿐만이 아니라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쭉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책 읽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도 많이 읽었지만 한국말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추억들도 많고 어른들이 막 책 읽어준 추억들도 많고 베드타임 스토리 뭐 했던 기억들도 있고 막 이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었고 제가 이게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이제 정교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교권 아이들은 어릴 때 뭐 했어? 이런 질문 굉장히 잘해요. 네. 언제까지 어디 다녔어? 뭐 이런 얘기도 잘 물어보고.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 영어 책이든 한국말 책이든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아이들, 어릴 때.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전에도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원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죠. 변하지 않죠. 아, 근데 만약에 태도적을 만약 선생님 질문 안 하셨는데 제가 답하는 거예요. 어, 태도적인 면에서 만약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느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안 쉬워요. 아, 그쵸?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흥미롭게 시작했다가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네. 그렇죠? 재밌게 시작은 할 수 있어. 동기부여도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분명히 재미가 없어질 정도로 피곤한 구간이 나와요. 그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아주 크게 다른 점이에요. 맞아요. 예, 네네네. 그들도 힘들게 느끼고 그 아이들도 초조해하고 막 싫어하는 시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그럼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요. 그러면 어느 선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어른이어도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막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을 막 받거든요. 그런 인상을 네네네. 받는데 그 부분이 또 태도적인 면에서는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 네. 또 많이 보시니까 영어 학습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고, 하지만,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 학원에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학원은 커리큘럼 좋고 선생님들 당연히 잘 가르치시고 당연히 잘 하려고 이제 아이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학원의 입장이고 또 잘 하시고요. 좋은 자료들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잘하는 파트와 본인이 잘하는 파트를 구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강의를 잘 하시는 거고 아이는 그걸 소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 조합이 잘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신다고 해서 저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학원에서 쓰는 교재들이나 커리큘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착각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왜냐면 학원은 왜 가냐면 방향을 제시받고 정보를 제시받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가요. 저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게 다음 단계구나. 혼자서 할 때 이해 안 됐었는데 저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학원에 가잖아요. 네, 그럼 네. 집에 돌아와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작업. 이게 이제 공부죠. 근데 이게 뒤엉켜서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과 아이가 잘하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좋은 학원을 다니고도 효과가 없고, 학원은 다니고 안 다니고는 선택인데 결국은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2부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어 학습법을 영역별로 하면 좋은지 아주 꿀팁들을 나눠주실 거라서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